인복이란 말 그대로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얻게 되는 복을 뜻합니다. 누구나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주변이 끊이지 않고 도움과 지지를 보내주는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왜 나는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하며 외로움을 느끼고 늘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거나 뭔가 엇나가는 기분에 시달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언급된 인복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켰던 5가지를 통해 인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실천해왔는지, 그리고 그 특징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썸네일에서 제시한 인복이 없다면 이 5가지만 목숨 걸고 지켜라라는 메시지는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를 실천할 때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훨씬 빠른 속도로 해결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변이 점점 든든한 인연들로 채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가 쌓이다 보면 사람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신뢰와 애정을 보내게 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고 싶어하며 잘 될 때는 함께 기뻐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인복이라는 것이 절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무언가 큰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는 그저 일회성 호감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인복을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삶의 태도를 가꾸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는 결코 한 번만 해놓으면 끝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인복이란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의 총합이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뢰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자는 시계 짧은 방법론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태도를 어떻게 다듬어가야 인복이 따라붙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진정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복 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공통적으로 묻어나는 특성이 진심을 담아서 행동하고 말한다는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는 상대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거짓 미소를 짓거나 혹은 억지로 상대를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의외로 쉽게 들통나고 사람들은 어색함 속에서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진정성 있는 사람은 기쁠 때 기쁘다고 말하고 슬플 때 슬프다고 표현하며 무엇보다 남을 대할 때의 태도가 계산된 표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무례함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성은 곧 솔직함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내 기분만 드러내서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되 그 배려마저도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성의 요체입니다. 예컨대 상대가 실수했을 때 가식적으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충 넘어가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한다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고 맙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아마 많이 당황했을 텐데, 저 친구 마음 괜찮을까?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진심으로 헤아려주고, 필요하다면 차분히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좋을까? 라고 말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도움이나 제안을 건넵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 실수한 사람은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로 걱정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욱 강한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누군가가 기쁜 일을 겪었을 때 축하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흔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사람은 정말 잘 됐구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옆에서 봐서 알지 같은 말을 전할 때 진짜로 상대를 축하해주고 상대가 이룬 성취를 함께 기뻐하려는 마음이 묻어납니다. 그것이 작은 말투나 표정, 행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결국 상대는 이 사람은 나의 성취를 함께 기뻐해주는구나라며 감사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갈수록 내가 주는 말과 행동에 더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정받는 기분이 든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인복이며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성은 말처럼 간단히 장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이 사람에게 선의로 대하겠다. 그가 잘 되길 바란다라는 태도를 가질 때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자리한 시기심이나 경쟁심, 혹은 남을 우습게 보는 습관 등을 성찰하고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복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켰던 첫 번째 법칙은 진정성을 잃지 않는 태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단지 남들 앞에서만 착한 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내면의 상태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성장시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행이 있습니다. 인복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 그들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나이,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늘 상대가 가진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우리는 때로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떨어져 라든지 저 사람은 아직 어린애야 라든지 혹은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잘났어 같은 생각으로 인해 상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내 인복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존중해주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낮춰보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곧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복이 많은 사람은 무심코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에게도 이 사람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혹은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점은 뭘까? 같은 질문을 던지며 열린 자세를 유지합니다. 또 겉으로만 예의 바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화를 나눌 때나 함께 일을 할 때 나는 내 의견을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있고 내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싶다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그 상대도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기서 발전된 관계가 형성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우호적이 되고 훗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협력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흔히들 사람이 재산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한 명 한 명과 맺은 관계가 얼마나 진정성과 존중으로 다져져 있느냐가 결국 나에게 인생의 큰 자산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존중한다는 것이 내가 무조건 상대의 모든 의견에 동의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나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인복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은 나와 생각이 다르네. 그렇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하다라는 식으로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며 필요하다면 의견의 불일치를 인정할 줄도 압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되 상대를 거부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에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서로 완전히 합의는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의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려 하고 적어도 나를 무시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을 남기면 오히려 상대방이 한 번쯤은 저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요컨대 존중과 배려는 단지 외의를 갖추는 수준을 넘어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인복이 풍성한 사람들은 이미 이를 체화해서 누군가와 상호작용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본 주변 사람들은 어쩜 저 사람은 나에게 하나하나 배려를 해주고 숨은 장점까지 찾아주려고 할까? 라며 고마움과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른 언행과 책임감을 지키면서도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아는 지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복 많은 사람들은 대개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기본적인 도덕적 규범이나 약속 혹은 스스로 정한 윤리적 기준을 어지간해서는 어기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은 반드시 지키자든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자 같은 기본 규범 말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경직되고 완고하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약속 시간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며 동시에 어려움이 있었다니 나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다음부턴 가능하면 조금 더 미리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원칙과 융통성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관되게 안 됩니다만 반복함으로써 인간관계의 균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 융통성을 강조하느라 아무런 기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인복 많은 사람은 이 둘의 균형을 맞출 줄 압니다. 즉, 이 문제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지킬 건 지키되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는 공간을 열어두자라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예컨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마감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팀원 중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다면 그 사람을 탓하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그 사람을 도울 방법도 고려해야겠죠. 그러면서도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과 책임 의식을 강조합니다.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뭔가 다 갖췄네. 원칙도 있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어. 그 사이 균형을 어떻게 저렇게 잘 잡지? 라는 인상을 안겨줍니다. 그 인상이 한 번, 두 번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저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교류하면 안전하고 편안하다. 나를 함부로 몰아붙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방만하게 방치하지도 않는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롯된 신뢰가 곧 인복의 자양분이 됩니다. 또한 이 바른 언행과 책임감은 장기적인 평판으로 이어져 누가 가장 믿을 만한가? 라는 질문에 늘 상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나 제안 혹은 도움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며 인복의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세 번째 법칙은 유연함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지는 모습이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과 관대함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복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자신이 아는 정보나 자원, 그리고 기회를 기꺼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는 것이 결코 물질적인 금전이나 큰 선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정보, 좋은 책이나 강의 추천, 혹은 내가 미리 겪은 시행착오에서 얻은 교훈을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간을 내어 상대를 위해 고민 상담을 해주는 것도 큰 나눔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뭔가를 베풀면 많은 분들이 이거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굳이 다른 사람 잘되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이기적 계산을 버리고 오히려 먼저 주는 태도를 갖춘 사람들이 더 큰 인복과 풍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은혜를 갚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누군가 내게 선행을 베풀면 나는 그 선행을 갚거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한 번이라도 건네준 사람, 나를 위해 작은 수고라도 해준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게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나도 무언가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인복 많은 사람들은 이 행위를 결코 나중에 받아낼 목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득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기에 상대가 느끼는 고마움의 무게가 한층 커집니다. 그리고 이 관대함은 단지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뿐 아니라 상대가 조금 부족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때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인복 많은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저 사람이 힘든 시기인가 보내라며 일단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허용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 번쯤 상황을 파악하려 하고 너무 가혹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 애쓰죠. 이런 관대함을 겪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는데도 저 사람은 나를 바로 내치지 않고 기회를 줬네라며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 감동이 점점 쌓여서 훗날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극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내가 사람들에게 베푼 배려와 관대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큰 형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삶의 어느 순간에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인복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눈앞의 보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늘 작은 선행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돌고 돌아 나에게 큰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도 하고, 동시에 굳이 큰 대가가 없어도 이렇게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는 신념도 있습니다. 결국 네 번째 법칙은 내가 가진 것을 흔쾌히 나누고 주변 사람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가 사람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움직여 내 주위에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결과 인복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길게 보며 사람을 대하는 인내심과 장기적 시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복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의 만남이나 짧은 관계로 상대를 단정 짓지 않으며 서서히 쌓여가는 신뢰와 유대를 중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은 좀 별로네 라든지 처음부터 말이 잘 통하니까 완전 내 사람이야 라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인복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누적되어야 비로소 분명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깊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처음에는 너무 멋져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스러운 면모를 보이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복 많은 사람들은 인연 하나하나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상대를 이해해 나갑니다. 또 관계를 조금 맺었다고 해서 당장 큰 도움이나 반응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알아가는 중이니까 더 친해지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작은 문제도 같이 해결해 보면서 서로를 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 과정에서 서서히 쌓인 신뢰가 가장 강력하고 오래 갑니다. 게다가 오래 지켜보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상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갑자기 이상한 말이나 거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역시 별로야라며 관계를 끊어버리는 대신 왜 오늘따라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식으로 질문해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그때 처했던 상황이나 감정 상태를 알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단순한 본성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황 때문이었구나라며 이해가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도 상극인 인연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를 서둘러 배척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편을 택합니다. 이러한 긴 안목을 가진 태도는 특히 조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예컨대 직장 동료가 처음에는 나와 잘 맞지 않아 보였으나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강점과 단점을 파악해 협력하는 방식을 찾게 되면 그 관계는 정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래 걸리는 과정을 견뎌낸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두터운 신뢰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 두터운 신뢰가 때로는 가족 이상의 유대감을 낳기도 하고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주고받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다섯 번째 법칙인 인내심과 장기적 시야가 없다면 사실 그 앞에서 소개한 다른 모든 법칙들도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란 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상황을 함께 겪어야만 진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삐걱거려도 바로 등을 돌리고 당장 눈앞에 이득이 없어 보이면 곧바로 흥미를 잃어버리는 식으로는 인복이라는 묘목이 뿌리를 내릴 기회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복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만나고 헤어짐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득하고 있고 이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으로 주변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고 나를 대하는구나. 꾸준히 관심도 보여주고 이번에 내가 어려울 때도 잠시 시간 내주어 안부를 물어봐 주었네 라는 식의 깨달음을 얻으며 그 사람에게 호감과 감사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섯 번째 법칙이야말로 인복이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행운이 아니라 서서히 성장해가는 인간관계의 열매가 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법칙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진정성을 지니는 태도, 두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 세 번째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함을 유지하는 조화,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베풀고 관대하게 용납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길게 보고 사람을 대하는 인내심과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가 다 엮이고 쌓여서 인복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완성시킵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는 늘 돕고자 하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본인 역시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너무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이란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진정성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진짜로 담아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힘든 일은 없나요? 라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들을 때 억지 리액션 대신 가만히 듣고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궁금한 점이나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솔직히 표현해 보십시오. 이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존중과 배려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서툰 모습을 보이거나 나와 다르게 행동할 때 즉각적으로 왜 저래? 라고 비난하기보다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혹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한켠에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간을 마련해두면 나도 모르게 내 시야가 넓어지고 상대와 부드럽게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과 융통성의 조화는 작은 약속이나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되 만약 교통체증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진다면 재빨리 연락을 넣어 상황을 공유하고 미안함을 표현하며 모임에 참여 못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려 애쓰는 식입니다. 이런 작은 모습에서부터 저 사람은 기본을 지키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성의 있는 대처로 보완하려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그 인상이 반복되면 내 평판이 좋아지고 인복이 확장되는 발판이 됩니다. 네 번째 관대함과 나눔의 실천은 더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유용한 정보를 찾았을 때 혹시 이 자료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유해 볼게요 라고 먼저 건네본다든지 식사 자리에서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식이죠. 물론 과도하게 베풀어서 내 생활이 흔들릴 정도로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남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내치지 않고 나누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작은 배려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네. 다음번에는 나도 보답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품게 됩니다. 아울러 관대함이 필요할 때 예컨대 누군가가 내게 실수를 했는데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도 일단 그 사람이 왜 그런 실수를 했을지 가만히 들여다보며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이 역시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한번 관용을 베풀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그 상대는 나에게 엄청난 감사와 신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5번째 길게 보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당장 성과나 반응이 없어도 조급해하지 않는 습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변하거나 나와 깊은 신뢰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내가 준 조언을 곱씹어보고 혹은 직접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야 그때 말해준 게 이런 뜻이었구나, 정말 고마웠다 라고 내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변화와 깨달음의 타이밍이 다르기에 단기간에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유지하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5가지를 실제 생활에 조금씩 녹여내보면 처음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 주위가 점차 편안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책을 추천해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마움을 표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내가 베푼 관대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때 했던 작은 행동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았구나 하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나를 돕기 위해 기꺼이 나서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복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선순환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복은 타고나는 것이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았던 분들도 있고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지위 덕분에 인맥이 풍부해진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법칙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차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주변이 변화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 다듬어 얻은 인복은 훨씬 단단하고 깊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맥과 유대관계가 단순히 필요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자라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재산이나 기술보다도 오래가고 값진 자산이 바로 인복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사실 인복이 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회사의 경영자, 학교의 선생님, 조직이나 커뮤니티를 이끄는 리더를 막론하고 이 5가지를 최소화한 사람들은 대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으면서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것이 결국 인복을 넘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만드는 셈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간단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인복이란 절대 눈앞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은 거래가 아니며 긴 안목과 부단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계산해보면 당장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애 욕심만 채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내 주변에 진정한 인연이 남지 않아 결국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당장은 귀찮고 손해 보이는 것 같아도 진정성, 존중, 융통성, 관대함, 그리고 길게 보는 마음을 지키면 훗날 그것이 엄청난 형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꼭 갚아야 할 의리가 있다거나 이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소문과 평판이 쌓이는 거죠. 그 평판이 바로 인복의 열쇠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인복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켰던 5가지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솔직한 태도. 둘째,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 셋째, 원칙을 지키면서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 넷째, 베푸는 마음과 관대함을 잃지 않으며. 다섯째, 길게 보며 사람을 대하는 인내심과 장기적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부족해도 인복이라는 나무가 시들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5가지를 모두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간다면 우리 역시 인복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인간관계뿐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서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인복을 갖춘 사람은 자기 자신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발전시키고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이 성공이나 행복을 이뤄낼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죠. 결국 이런 문화와 관계가 확산될수록 사회 전체가 조금씩 더 따뜻하고 협력적인 공간이 되어갑니다. 물론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 시작된 작은 배려와 실천이 모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법이니까요. 마무리를 지어보면 인복은 결코 신비롭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 씀씀이에 의해 형성되는 결과물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해서 인복이 생길까? 라고 의심스럽더라도 어느새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많아요. 라거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돕겠다는 사람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평소에 차곡차곡 쌓아올린 진정성, 존중, 책임감, 관대함, 그리고 긴 안목의 결실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전하며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법칙을 지키다 보면 길게 보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역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시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나의 선의가 곡해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 길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야 라고 계속해서 도전하면 결국에는 인복이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열매를 통해 인생이 한층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동기부여와 영감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실천적 지혜와 삶의 통찰을 함께 나누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번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유익한 아이디어와 통찰,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사이의 따뜻함과 협력이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